싸서 보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랩으로 싼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바로 가열하시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유리나 사기 그릇에 넣어서 중탕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쿠킹 포일이 되겠네요. 항상 저는 궁금했던 게 저 쿠킹 포일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 정답은요. 네. 앞뒤가 없다입니다. 없어요? 예. 근데 왜 괜히 저렇게 앞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저도 네. 그런 줄 아는데 포일은 그 두 장을 겹쳐서 그 아변이라는 과정을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변하는 과정에서 그 롤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아변유라는 것이 뿌려진대요. 네. 아변유가 닿은 부분은 광택을 띠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광택을 안 띠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변유라는 것도 아변유가 증발하는 210도라는 고온에서 장시간 열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음식을 닫으면은 뭐 반짝이든 반짝이진 않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저라면 될 수 있으면 안 반짝이는 쪽에다가 예, 음식을 놓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광택이 있는 쪽은 그 아변유라는 화학 물질이 한번 닿았던 곳이니까 없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 불안하신 분들은 네. 그 여기 종이 호일이 있거든요. 예. 종이 호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쿠킹 포일이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알루미늄이 녹아나지 않을까, 녹아난다 해서 또 문제가 되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알루미늄이 그 식품에 묻어나는 경우는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자연적으로 알루미늄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식품에.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거든요. 광합성을 하면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요.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각에 있는 물질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요. 그 철보다도 높은 함유량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광합성이 높은 식물들은, 광합성 효율이 높은 식물들은 이 알루미늄 함유량이 비교적 높겠죠. 그런 식품들을 예를 든다면은 뭐 입이 무성한 채소라든가 어떤 차라든가 허브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높은 열을 가열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습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산화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부님들께서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집에서 아니면 또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면은 고구마 꼭 저기 쿠킹포일에다가 싸갖고서는 이렇게 난로에다 넣어서 그냥 통째로 넣었다가 그냥 호호 불어서 먹는 경우 있는데 그거 높은 열에 노출되는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참 아까부터 신기했어요. 이게. 그거 뭡니까? 이게요, 뭐냐면요. 예. 돗자리도 아닙니다. 앞치마예요. 알루미늄 호일 앞치마인가요? 네, 아주 신기해요. 이 알루미늄 호일을 아주 똑똑하게 사용한 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예. 그 포일은요, 전파의 흐름을 방해해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치마를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고요. 이거 임산부들이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앞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으로 궁금했던 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서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온 이후로 다 버렸어요. 쓰긴 쓰는데요. 걱정이 되기는 해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각종 기사와 보도들. 어떤 기사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위험하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안정성에 문제없다. 어떤 말이 맞는지 진실 혹은 거짓에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논쟁.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홈페이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 같은 꼼꼼한 주부님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 논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부가 간다가 찾은 곳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것은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여기 일하면
환경 호르몬을 둘러싼 각종 소문.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부님, 궁금증 보따리 어서 풀어봐 주세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 A는 어떨 때 검출되는지요? 특별히 가혹한 조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100도씨 정도의 끓는 물에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검출되는 농도라 하더라도 그 농도가 일반한테 허용되고 있는 허용 기준치 여기 한 수백 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에 고무 패킹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재질이고 가열하면 그건 안전한가요? 고무 패킹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와는 전혀 무관한 물질이고 가열하고 열을 좀 가하더라도 우리한테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온다는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 비스페놀 A를 국내외 검출 규격 기준에 맞춰 주부가 간다에서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환경 호르몬이 나오긴 나올까요? 궁금하다 궁금해. 먼저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5개 플라스틱 용기에 각각 물을 담고 1분에서 5분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해봤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을 채취해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인 비스페놀 A가 있는지를 꼼꼼히 검사해봤는데요. 연구원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부님들께 알려주세요. 비스페놀 A는 모든 조건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스페놀 A 전자레인지 용출 시험 성적표. 결과를 살펴보니 전자레인지 가열 시험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부님을 위해 이것도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95도씨의 뜨거운 물과 60도씨의 따뜻한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요. 특정한 온도를 장시간 유지시키는 기계에 넣어 환경 호르몬 검출을 시험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95도씨 뜨거운 물에서도 비스페놀 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주부님, 이제 좀 안심이 되셨나요? 주부가 간다의 꼼꼼한 검사 결과 환경 호르몬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말 많은 플라스틱 용기, 가족의 건강에 달려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법만이 환경 호르몬 문제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네, 이번 실험 결과에서 보셨듯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게 사용해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환경 호르몬과 플라스틱의 그 유형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플라스틱이 마치 환경 호르몬의 원흉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는데요.